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평생 응원하고 싶은 황금노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어느 요양병원 이야기입니다. 72세 김정남 씨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허리가 휠 때까지 일했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돈을 모았고,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뇌경색이 왔습니다. 한쪽 몸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김정남 씨의 병실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간호사가 체위를 바꿔주는 동안 김정남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그동안 뭘 위해 살았나? 그 눈물 한 줄기가 마르기도 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김정남 씨의 자식들은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식도 결국은 손님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우고, 내 전부를 바쳤는데 손님이라니.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세요. 손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반가운 사람입니다.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올 때 정성껏 맞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 때 흔쾌히 손 흔들어 보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원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품에서 자라는 동안은 내 집에 머물지만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자식을 손님으로 보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갔는데도 보낸 것 같지 않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평균 부모 방문은 연간 12번 이하,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그 나머지 350여일을 자식을 기다리며 보낸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대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자식이 왔을 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가 자식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자식이 부담을 느끼면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 이것이 자식 관계의 역설입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북적이던 집이 조용해지고 자식들이 각자의 차에 올라 손을 흔들며 떠나는 그 순간. 손을 흔들며 웃었는데 대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갑자기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 밥상을 치우다가 멈추고 아이들이 쓰고 간 컵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순간.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느낌이 사라지기도 전에 어느새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또 올까? 다음 명절은 얼마나 남았지? 전화라도 한번 해줬으면.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가 궁금해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신호가 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서. 그 짧은 한마디.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서운했습니다. 아니, 서운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얼마나 살았는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습니다. 그렇게 삼킨 감정들이 쌓입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그러다 어느 날 그 감정이 다른 모습으로 터져 나옵니다. 자식이 왔을 때 괜한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오래된 서운함이 뜬금없이 터지기도 합니다. 자식은 영문을 모릅니다. 부모는 더 서럽습니다.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서운함의 가장 큰 원인은 연락 빈도와 방문 횟수였습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감정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 구조.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서운함은 평생 반복됩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리 지브라는 오래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의 생각을 줄 수는 없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강진 유배중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자식을 놓아주어야 한다. 수백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동서양의 두 사람이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이 더 깊이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위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경제적 의존이 모든 감정적 의존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순간 그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눈치가 생기고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깁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4세 이명자 씨는 몇 년 전까지 매달 막내 아들에게 용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섭섭한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됐습니다. 용돈을 받는 처지에 뭔 말을 하냐 싶었습니다. 명절에 아들 집에 가면서도 빈손으로 가기 미안해서 무리해서 선물을 샀습니다. 그 선물값이 용돈보다 더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명자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용돈 안 받겠다고. 아들은 처음에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이명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눈치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이 먼저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부담이 없어지니까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든 작은 일이든 절약이든 방법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방향은 하나입니다. 자식 손을 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면 기쁘고 연락이 뜸하면 서운하고 그 기쁨과 서운함이 내 하루의 기온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내 감정을 자식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3세 박정숙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에게 매일 전화했습니다. 외로웠고 무서웠고 아무것도 혼자 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자식들은 잘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네가 너무 달라붙으면 자식들이 도망간다.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그 다음 달부터 동네 그림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그림이 좋아졌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동호회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밝아졌네. 박정숙 씨는 그림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 다음 주 소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가 30분이 지나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말에 갈게.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전화를 끊고 박정숙 씨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놓아주니까 자식이 왔구나. 감정적 독립은 내 기쁨을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식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안 와도 내 하루가 충만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먹은 된장찌개, 마당에 핀 작은 꽃,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그것들이 나를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면 자식 전화 한 통에 하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의 삶에 간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말하고 싶고,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안 들면 티가 나고, 손자 키우는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르면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간섭은 관계를 망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76세 김순예 씨는 아들 부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며느리가 손자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마디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그냥 넘겼습니다. 2번, 3번이 되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다른 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김순예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 걸 그랬어요. 내 방식이 맞다고 해도 내 집이 아닌 데서는 내 방식이 아니에요. 자식의 집은 자식의 집입니다. 손님은 주인 집 방식에 맞춥니다. 그것이 손님의 예의이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김순예 씨는 그 이후 달라졌습니다. 이사간 아들 집에 갈 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손자 데리고 갈게요. 입을 닫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 없이도 즐거운 나만의 노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1세 최한수 씨는 퇴직 후 3년 동안 주말마다 아들 집에서 손자를 봐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즘 좀 바빠서 당분간 주말에 못 올 것 같아요. 최한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진 사람인가? 퇴직하고 3년 동안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최한수 씨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사진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고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골목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지역 사진 공모전에 출품했고 입선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대단하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30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자식한테 기댈 때는 자식이 멀어지고 내 것을 만들었더니 자식이 가까워졌습니다. 자식이 오는 날이 특별한 것은 나머지 날들이 충분히 충만할 때입니다. 자식 없이도 즐거운 하루를 만드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5번째는 자식이 존경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꺼리게 되는 부모의 패턴이 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힘들다는 말, 어디 아프다는 말, 왜 연락이 없었냐는 말, 형제들 중 누가 더 잘한다는 비교. 이런 전화가 반복되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전화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자식이 전화하고 싶어지는 부모의 패턴도 있습니다.
전화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부모, 요즘 새로 시작한 것이 있는 부모, 나름대로 바쁘게 사는 부모, 힘들어도 씩씩한 부모. 그런 부모에게는 전화가 즐겁습니다. 기대는 부모가 아니라 멋있는 부모.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 보이는 것. 그것이 자식을 가장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요양병원의 김정남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정남 씨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병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은 병동에 있는 77세 이웃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사가 가져다준 색연필로 창밖에 보이는 나무를 그렸습니다. 어설펐지만 매일 그렸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딸은 2시간을 앉아 있다 갔습니다. 그전에는 30분도 채 있지 않았었습니다. 김정남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됐더니 자식이 나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그러나 손님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손님입니다. 올 때 온 마음으로 반기고 갈 때 흔쾌히 보내고 오지 않을 때는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자식과 가장 오래, 가장 아름답게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삶을 살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꽉 쥔 손에는 새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을 펴면 자식도 자유도 평온도 들어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 하나가 당신을 더 당당하게 만들고 그 당당함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